진심의 무게. 그날의 빗소리. 봄비가 내리던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한 국민은행 테헤란 지점의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날의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과거를 씻어내려는 듯 집요했고, 그날의 공기는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듯 축축하게 무거웠다. 그리고 그날의 만남은 한 사람의 60년 세월을 뒤흔들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다. 이것은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가문의 이름이 아닌 한 사람의 진심을 선택한 이야기다. 회장의 그림자. 태양그룹 회장실. 2024년 3월 어느 날 저녁 7시. 서울 삼성동 태양그룹 본사 42층 회장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한석진 회장은 어둠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올해 68.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인 태양건설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 냉철한 판단력과 타협 없는 원칙주의로 업계에서는 강남의 독수리로 불리는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완벽주의 뒤에 숨겨진 40년 전 봄날의 상처를. 쿵쿵쿵. 노크 소리가 고요를 깼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한민우가 들어섰다. 35, 태양그룹 전략기획실장. 아버지를 꼭 빼닮은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그러나 아버지와는 다른 따뜻한 눈빛을 지닌 청년.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석진은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무슨 일인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앉아서 해. 민우는 앉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결혼하겠습니다. 잠시의 침묵. 석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누구와? 국민은행 테헤란 지점에서 일하는 여성입니다. 이름은 차은혜입니다. 배경은? 민우는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탁! 석진이 들고 있던 만년필이 책상 위에 떨어졌다. 그 작은 소리가 넓은 회장실을 가득 채웠다.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저는 진심입니다, 아버지. 진심? 석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민우를 덮쳤다. 태양그룹 후계자가 신원도 불명확한 여자와 결혼한다? 언론이 뭐라고 하겠나? 주주들은? 이사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석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자네가 태어날 때부터 이 자리는 자네 것이었네. 그 책임도 함께. 그런데 지금 자네는 그 모든 걸 한 여자 때문에 저버리겠다는 건가? 민우는 한 발짝 다가섰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평생 후회하며 사셨잖습니까? 순간 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한 문장이 40년 전 봄날을 불러왔다. 석진아,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 안 돼. 수진아, 수진아. 빗속에서 등을 돌리던 그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첫사랑. 석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일주일 말미를 주지. 예, 내가 직접 그 여자를 확인해 보겠네. 민우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만약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네는 그 결혼을 포기해야 해. 하지만 만약... 석진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로 자네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문이 닫히고 석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봄날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22살의 자신과 그 옆에서 수줍게 미소 짓는 이수진. 수진아.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첫 시험 낡은 파카에 누인. 다음 날 아침 6시. 석진은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카를 꺼냈다. 20년도 더 된 등산복 브랜드도 이제는 사라진 그 파카. 거울 앞에 선 그는 낯선 자신을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며칠 기른 수염, 해진 파카, 낡은 운동화. 이수경 비서. 네, 회장님. 오늘 일정 모두 취소하게.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특히 부회장님께는. 이수경 비서는 20년간 석진을 보좌해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국민은행 테헤란 지점. 오전 9시 30분.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강남. 국민은행 테헤란 지점의 자동문이 열렸다. 낡은 파카 차림의 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바로 한석진이었다. 로비는 아침부터 붐볐다. 대기 번호표를 뽑는 사람들,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고객들, 그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직원들. 석진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주변을 관찰했다. 어휴, 또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왔네. 창구 직원 중 한 명, 김민철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런 사람들은 왜 여기 와서 시간 낭비를 하는 거야? 동네 농협도 아니고. 그 말이 석진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첫 관문이군. 그때였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석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깔끔한 은행원 유니폼을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차은혜였다.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석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40년 전 이수진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아, 나는. 석진은 일부러 더듬거렸다. 통장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은혜는 자연스럽게 석진의 앞을 걸으며 안내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다. 노인의 속도에 맞춘 것이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으셨어요? 옷이 좀 젖으셨네요. 아, 괜찮아. 잠시만요. 은혜는 직원 휴게실로 가더니 깨끗한 타월을 가져왔다. 이거로 한번 닦으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석진은 그 타월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매뉴얼에 없는 행동이야. 상담. 창구에 앉은 석진에게 은혜가 부드럽게 물었다. 어떤 통장을 만드시려고 하세요? 그냥 돈 넣어두는 통장이면 돼. 아, 그러시면 입출금 자유 통장이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 적금도 함께 고려하세요? 적금? 석진이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뭔가? 옆 창구에 김민철 대리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은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적금은요, 매달 일정 금액을 넣으시면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거예요. 노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녀는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그러나 전혀 무시하는 느낌 없이. 석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저 아이는 도대체 왜 저렇게... 어르신? 아, 응. 괜찮으세요? 제 설명이 어려우셨나요? 아니야. 잘 알겠어. 다행이다.
그럼 신분증 있으세요? 석진은 주머니를 뒤적이는 척했다. 아, 깜빡했나? 괜찮아요. 혹시 집이 가까우세요? 응, 도보로 10분. 그럼 천천히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도 되나? 네, 당연하죠. 오늘은 날씨도 안 좋은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대리. 은혜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박준혁 지점장이 서 있었다. 잠깐 이리 와봐. 네, 지점장님. 은혜가 일어서려 하자 석진이 조용히 말했다. 고맙소. 은혜는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별 말씀을요. 금방 올게요. 지점장의 경고. 지점장실. 박준혁은 팔짱을 낀 채 은혜를 노려보았다. 차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고객 상담을. 고객? 저런 사람이 무슨 고객이야? 은혜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보면 몰라. 돈도 없는 노인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VIP 고객들한테 신경 써. 알겠어? 하지만 모든 고객은 됐어. 내가 싫으면 다른 은행 가던가. 박준혁은 손을 휘저으며 은혜를 내쫓았다. 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말대꾸하지 않았다. 아니야.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해. 그녀는 다시 로비로 나왔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두 번째 시험 잊혀진 사람들. 이틀 후 수요일 오후 석진은 다시 같은 파카를 입고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키오스크 앞에 섰다. 그는 일부러 화면을 이리저리 터치하며 헤매는 척했다. 이게 어떻게. 지나가던 직원 2명이 그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쳤다. 세 번째 직원은 아예 저기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세요라고만 하고 사라졌다. 석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군. 어르신. 익숙한 목소리였다. 석진이 고개를 들자 은혜가 작은 상자를 들고 뛰어오고 있었다. 어르신,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신분증 찾으셨어요? 아, 응.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 키오스크 사용하시려고요? 응.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서. 은혜는 석진 옆에 섰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해봐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그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카드 하나를 꺼냈다.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지? 제가 만든 안내 카드예요. 석진은 그 카드를 받아들었다. 코팅된 작은 카드에는 키오스크 사용법이 그림과 함께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글씨는 크고 선명했고 각 단계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려우실 땐 언제든 직원을 불러주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석진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이걸 당신이 만들었다고? 네. 사실 회사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은혜가 수줍게 웃었다. 개인적으로 만든 거예요.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미안하더라고요. 미안? 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은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적어도 이 은행에서만큼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석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40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거짓 미소, 계산된 친절, 이익을 위한 아부.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살았다.
하지만 이 젊은 여성의 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당신은?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을 하나? 예. 회사에서 시킨 것도 아니잖아.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답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무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저를 불쌍한 아이, 부담스러운 아이로 봤어요. 석진은 숨을 멈췄다. 하지만 단 한 분, 고아원 원장 선생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항상 제 속도에 맞춰주셨어요. 은혜야, 천천히 해도 돼. 내가 소중한 건 변하지 않아라고 말씀해 주셨죠. 은혜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석진은 카드를 꼭 쥐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수진아, 이 아이는 내가 바랐던 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세 번째 시험, 금액의 무게. 금요일 오전, 석진은 이번에는 다른 방식의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창구에서 10만 원을 입금하면서 영수증을 받은 후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이게 잘못됐어.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은혜가 놀라서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내가 50만 원을 넣었는데 여기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 예. 하지만 방금 10만 원을. 아니야. 나는 분명히 50만 원을 줬어. 석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또 노인네가 헷갈리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즉시 CCTV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노인이 10만 원만 건넨 모습이 명확히 찍혀 있었다. 김민철 대리가 비웃으며 말했다. 봐, 내가 뭘 했어. 저런 사람들은 맨날 이래. 하지만 은혜는 그 말을 무시하고 노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10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50만 원을.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놀라운 말을 했다. 어르신. 그녀는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만약 제가 실수를 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 돈으로 40만 원을 보충해 드릴게요. 뭐? 석진은 진심으로 놀랐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술렁였다. 제 돈으로요? 어르신이 불안하시다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CCTV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40만 원이면 석진은 알고 있었다. 은행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괜찮아요. 은혜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떨리고 있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어르신이 저희 은행을 불신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 순간이었다. 차대리, 박준혁 지점장이 달려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고객 앞에서 무슨 망신이야?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하지만은 무슨, 당장 CCTV를 어르신께 보여드리고 정중히 사과받아. 하지만 어르신이 불안해하시는데 그게 내가 할 소리야. 박준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 오늘 당장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거야. 각오해.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였다. 아니야. 석진이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착각했어. 예. 미안하네.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봐. 석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이 직원은 아무 잘못이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네. 그는 은혜를 바라보았다. 고맙소, 아가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가 봐. 석진은 그렇게 말하고 은행을 나섰다. 밖으로 나온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우야, 넌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 결심. 그날 밤 석진은 민우를 불렀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앉아. 민우가 앉자 석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일 그 아가씨를 다시 만나야겠다. 예.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석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진짜 시험을 해야겠어. 무슨 말씀이신지. 그 아이가 정말로 자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구나. 민우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제발, 걱정 마라. 석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이제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하단다. 그 아이가 정말로 그 냉혹함을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 지옥문이 열리다. 박준혁의 음모. 같은 시각 박준혁 지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네, 본부장님. 차은의 대리건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무슨 문제라도? 그 직원이 VIP 고객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계속 일반 고객들, 특히 소액거래 고객들한테만 시간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저번에 지점 실적 보고서에 제 지시를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반항적이고 조직에 맞지 않는 직원이에요. 거짓말이었다. 은혜는 단 한 번도 업무 지시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 단지 부당한 요구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었다. 그 직원 인사 기록 좀 찾아. 잠시 후 본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 이 직원 고아원 출신이네. 네, 그렇습니다. 신원이 불확실한 직원을 계속 두는 건 리스크가 있어. 알겠네. 다음 인사에서 검토하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전화를 끊은 박준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차은혜, 내가 나한테 계속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다음 주 월요일, 은혜에게 이상한 업무 지시가 내려왔다. 차 대리, 오늘 VIP 손님이 오신대. 김재욱 사장님이야. 박준혁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이분은 우리 지점 최대 예금주 중 한 분이시거든. 특별 대우 좀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박준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이분 계좌로 5천만 원 입금 처리 좀 해줘. 여기 현금 있으니까. 예. 하지만 현금 5천만 원은 자금 세탁방지법에 따라 출처 확인이 필요한데요. 아, 그냥 해. 단골 고객이야. 괜찮아. 하지만 규정상. 규정? 넌 맨날 규정 타령이야?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됐어. 김대리가 하던가. 은혜는 불안했지만 자신의 판단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지만 출처 확인 서류는 꼭 받겠습니다. 좋을 대로 해. 박준혁은 씩 웃으며 돌아섰다. 걸렸어, 차은혜. 사실 그 돈은 박준혁이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꾸민 것이었다. 만약 은혜가 규정대로 처리하면 박준혁은 차 대리가 VIP 고객을 무시했다며 고객 민원을 조작할 계획이었다. 만약 은혜가 그냥 처리하면 나중에 차 대리가 불법 거래를 묵인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었다. 어느 쪽이든
은혜는 끝이었다. 회장의 등장. 같은 날 오후, 석진은 이번엔 정장을 입고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유명인의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다. 그는 VIP 상담실을 예약하고 담당자로 차은혜를 지정했다. 차 대리님, VIP 고객 상담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혜가 상담실로 들어가자 석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석진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저는 그리고 마스크를 내렸다. 태양그룹 회장 한석진입니다.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놀라셨나요? 석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다. 혹시 지난주에 여기 오셨던 노인이? 네, 저였습니다. 은혜는 말문이 막혔다. 석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차은혜 대리님, 이 서류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데요? 당신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은혜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제가 왜 내 아들 한민우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온 겁니다. 당신이 과연 우리 가문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석진은 서류를 펼쳤다. 고아원 출신, 보호자 없음, 학자금 대출로 대학 졸업, 월세 25만 원짜리 고시원 거주, 저축액 1,200만 원.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는 부족합니다.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네. 저도 제가 민우 씨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민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민우 씨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 석진이 비웃었다. 사랑만으로 결혼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은혜가 석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사랑 없이는 어떤 결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말이 40년 전 자신이 했어야 했던 말이었다. 차 대리님, 석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만약 내가 이 결혼을 반대하고 민우에게 당신과 헤어지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혜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물러서겠습니다. 예. 민우 씨가 회장님의 아들이기 전에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은혜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민우 씨가 저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떠나겠습니다. 석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정말 그때였다. 쾅!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준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회장님, 여기. 박지점장. 석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신 지금 이 지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내 부하들이 이미 다 조사했습니다. 석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재웅 명의의 5천만 원 입금건. 그 돈 사실은 당신 비자금 아닙니까? 박준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차은의 대리를 모함하기 위해 이 모든 걸 꾸민 거죠?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석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거대한 기운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내가 지난 일주일간 이 지점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다 봤어요. 박준혁은 무릎이 꺾였다. 죄송합니다.
차은의 대리. 석진이 은혜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규정을 지키려 했군요. 네. 고맙습니다. 석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진실의 순간. 석진은 상담실 문을 열고 로비로 나왔다. 은행의 모든 직원과 고객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태양그룹 회장 한석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지난 일주일간 저는 노인으로 변장해서 이 지점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석진이 은혜를 바라보았다. 이 지점에서 진정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차은의 대리입니다. 김민철 대리를 비롯한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이 은행에 8천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오늘 당장 이 지점에서 모든 돈을 인출하겠습니다. 회장님. 박준혁이 비명을 질렀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조용히 하십시오. 석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대신 그가 은혜를 바라보았다. 만약 차은의 대리가 이 지점의 지점장이 된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지점장? 대리가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석진은 단호했다. 지금 당장 본부에 연락하십시오. 박준혁 지점장은 즉시 해임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은의 대리를 새 지점장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그는 카드 한 장을 꺼내 보였다. 8천억, 오늘 당장 옮기겠습니다. 10분 후, 국민은행 은행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한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내 인내심은 길지 않습니다. 네. 차은의 대리를 지점장으로, 박준혁은 즉시 해임. 아니, 박준혁은 해임이 아니라 고발입니다. 고발이요? 그 인간이 저지른 비리 모두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십시오. 제가 변호사를 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석진은 은혜를 바라보았다. 차은의 지점장님. 아직 아닙니다. 이미 결정났습니다. 석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제 아들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회장님. 아니요. 석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이제는 아버님이라 불러주시죠. 가족의 탄생. 일주일 후 태양그룹 본사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 석진, 민우, 그리고 은혜가 마주 앉았다. 은혜 씨. 석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아니요. 나는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당신의 출신을, 당신의 배경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석진은 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녀. 이 사람이 이수진입니다. 제 첫사랑이었던 사람이죠. 은혜가 사진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네. 그리고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문이 중요하다고, 체면이 중요하다고, 결국 그녀를 떠나보냈죠. 회장님, 그 후로 나는 40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친 채로. 석진이 은혜의 손을 잡았다. 은혜 씨, 당신은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사람입니다. 기회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민우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민우야. 석진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넌 나보다 용감한 사람이야. 사랑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는 은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은혜 씨, 당신은 이 세상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게 뭔데요? 진심입니다. 석진이 미소 지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명예가 아니라 원칙을, 편리함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장면 2 프로포즈.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은혜야.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나는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 반지가 빛났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는 아버지를 통해서 더 확실히 알게 됐어.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내 곁에 있어 줄래? 은혜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우가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레스토랑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석진도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수진아, 나는 이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국민은행 테헤란 지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입구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로비 곳곳에는 은혜가 만든 안내 카드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키오스크 사용법, 대출 신청 절차, 보이스피싱 예방법. 모두 노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크고 친절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차 지점장님, 직원 하나가 뛰어왔다. 오늘도 어르신 한 분이 감사 편지를 보내셨어요. 은혜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다. 은혜 지점장님께, 저는 혼자 사는 70대 노인입니다. 요즘 은행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지점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6개월 후 서울 시내의 한 아름다운 호텔. 차은혜와 한민우의 결혼식이 열렸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은혜가 버질로드를 걸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한석진이었다. 회장님, 오늘만큼은 아버지라 불러주세요. 아버지.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석진은 은혜의 손을 민우에게 건넸다. 민우야, 이 아이를 부탁한다. 네, 아버지. 민우가 은혜의 손을 잡았다. 주례가 물었다. 신랑 한민우 씨, 이 여인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신부 차은혜 씨, 이 남자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키스로 서약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와 은혜가 키스를 나눴다. 식장 전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석진도 박수를 쳤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진아, 나는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1년 후, 태양그룹 본사 로비. 거대한 동판에 새로운 문구가 새겨졌다.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에 있다. 마이너스 한석진 회장.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 문구는 한석진 회장이 며느리 차은혜로부터 배운 교훈입니다. 같은 날, 석진, 민우, 은혜는 은혜가 자랐던 희망고아원을 찾았다. 원장 선생님, 은혜가 달려가 한 노인을 안았다. 은혜야,
정말 멋지게 컸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야. 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 석진이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저는 은혜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석진이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건 태양그룹이 이 고아원에 드리는 기부입니다. 이게 원장이 서류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100억? 아니요. 이건 일회성이 아닙니다. 석진이 미소 지었다. 앞으로 매년 100억씩 영구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아원 출신 아이들은 모두 태양그룹에서 우선 채용하겠습니다. 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한 건 저입니다. 석진이 은혜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저에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차 안. 석진, 민우, 은혜가 함께 타고 있었다. 아버지.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응? 어디 아프냐? 아니요. 좋은 소식이에요. 민우가 은혜의 손을 잡았다. 은혜가 임신했어요. 석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 네, 아버지. 아버님, 곧 할아버지가 되세요. 석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다.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 수진아. 석진이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걸까? 은혜가 석진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수진 할머니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석진은 은혜를 바라보았다. 고맙다, 은혜야.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은혜가 미소 지었다. 아버님이 저에게 가족을 주셨잖아요.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레이션 마지막.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가진 것으로, 배경으로, 학벌로. 하지만 진짜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불의 앞에서 보이는 용기에,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에 있습니다. 한석진 회장은 40년 만에 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아니요. 깨닫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도 진짜 가문은 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보인 작은 친절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